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개킨 빨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28년 동안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아침을 살았고 하루가 지나면 또 다음 날을 살았습니다. 늘 비슷했고 늘 익숙했습니다. 문득 손을 멈춘 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았을까? 아니면 그냥 버텼을까? 그리고 그날 아주 아무 뜻 없이 던진 남편의 말 한마디가 28년 동안 고요하다고 믿어왔던 시간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우리 부부를 다시 보게 만드는 시작이 될 줄은요. 우리 부부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누가 울며 집을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8년. 남편은 늘 말수가 적었고 저는 그 말 없는 시간을 당연한 것처럼 채워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착한 편이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몇 번은 겪어봤으니까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는 게 아주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행하다고 말하기엔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견디고 있는 줄도 모르고 버티고 있었다는 걸요.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걸 좋아했지요. 옷은 어떤 색을 선호하고 어떤 말투에 기분이 상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남편은 저에 대해 그만큼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힘들어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남편은 그걸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러다 체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거야.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범한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놓치지는 않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진 걸까요? 그 말은 처음이 아니었는데도요. 당신은 늘 그렇잖아. 남편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짜증도 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사실을 말하듯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오늘따라 이 말이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걸까요?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라서. 그 순간 당신은 늘 그렇잖아. 그 말이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학교 운동회 날, 혼자 도시락을 싸서 운동장에 갔던 날,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다른 부부들이 함께 웃으며 자리를 펼치는 걸 보며 저는 혼자 김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독감에 걸려 고열로 누워 있을 때 남편은 약 먹었어? 한마디만 던지고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결혼기념일.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물었을 때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지. 라고 했던 남편의 대답.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 정도로 서운해하면 안 돼. 하면서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늘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혼자 다 알아서 하잖아.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챙기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구나. 제가 말하지 않으니까 힘들지 않은 줄 알았구나. 하지만 정말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한 번이라도 내가 왜 혼자 다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처음부터 혼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말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결혼 초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내 얘기도 들어줘요.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응, 알았어. 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기대하면 더 상처받는다는 걸, 차라리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게 낫다는 걸. 그래서 나는 말하는 걸 포기했어요. 당신이 알아주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느껴줄 거라고. 하지만 지금 남편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말 몰랐다는 걸, 아니, 모르려고 했다는 걸. 편했으니까요. 제가 알아서 다 하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내가 괜찮은 줄 알았죠? 남편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변명을 하려던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도 솔직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늘 그렇잖아. 라는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픈 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28년의 무관심이었다는 걸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괜찮다는 거짓말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겠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마음속에만 두었던 말을 처음 꺼내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참은 게 아니야. 기다린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고 있다고 생각했지, 기다리고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느껴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28년을 기다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해한 적 있어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얼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편애하는지, 어떨 때 기분이 좋고, 어떨 때 짜증이 나는지도 알아요. 목소리가 점점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 말이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크기였지만 확실히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28년의 서운함이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지금 처음으로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서 혼자 잤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자는 게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이불이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방이 조용했고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끝나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28년 동안 쌓인 말들을 처음으로 꺼냈기 때문일까요?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 컵에도 물을 부어놓고요. 고마워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진심이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이 괜찮은 줄 알았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잠을 못 잤나 봅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나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남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쌓인 시간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서로 솔직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다정해진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모든 걸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대화는 어색했고 여전히 침묵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도와줄 거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28년 동안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대답했지만 남편은 부엌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상 차리는 건 내가 할게. 그리고 정말로 그릇과 수저를 들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수저를 어디에 놓아야 할지 헷갈려 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칫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내가 하는 게 빠르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하나하나 자리를 정해가는 모습을요. 또 다른 날 제가 말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남편은 대충 응,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고 제 말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그 질문에 약간 놀랐습니다.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응,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다음엔 그러지 마. 당신이 불편하면 그렇다고 말해도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이야기를 정말로 들었구나. 그냥 듣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들었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여전히 우리 부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저는 여전히 혼자 많은 걸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서로가 상대방을 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 나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뭘 하고 싶었을까? 28년 동안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나도 오랫동안 그런 걸 생각 안 해봐서.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생각해봐. 나도 알고 싶으니까. 그 말이 어색하지만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옆에서 잤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변했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시작하는 걸까요? 확실한 건 28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 말수가 적고 집안일은 어머니가 다 하고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알아서 다 하니까 나는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몰랐던 거겠지요. 다르게 사는 방법을요. 그럼 이제는 어때요? 제가 묻자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는 알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그럼 앞으로는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노력할게.
당신 말을 들으려고, 당신을 보려고.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이제는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달라지려 한다는 것,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바랐던 건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저를 보는 눈빛이었다는 걸요. 28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부부가 아닙니다.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함께 버틴 시간이 아니라 함께 보려고 애쓰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요. 어쩌면 진짜 결혼 생활은 28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빛 노을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